현재 중국 정부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베트남에서 벌어진 사상 초유의 상황에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고립 상황에 놓인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미국 기업이 전방위적인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중국 경제가 크나큰 파국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매체인 망역신문은 인도에서 있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중국 총리가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곳곳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푸대접을 받았다며 매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중국 네티즌들이 행사장 배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및 기타 국가의 국기는 항상 눈에 띄게 표시된 반면 많은 사진에서 별 5개짜리 붉은 깃발을 찾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감하고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대국이자 G20의 중요한 회원국으로서 중국이 마땅한 존경과 관심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다룬 세계 각국 매체들의 방송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한국과 미국 국기는 눈에 잘 띄는 것과 달리 중국의 오성홍기는 눈을 씻고 봐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중국 매체인 망역신문은 이러한 장면을 지켜본 많은 중국 국민들이 자국의 위상이 무시되었다며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매체의 보도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인도 매체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G20 정상회의를 보도한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는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데 반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는 G20 정상회의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상 초유의 광경은 지난 수년간 벌어지고 있는 인도와의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에 벌어진 일만 하더라도 인도가 시료 지배하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중국 정부가 자국 영토라며 공식 표준 지도에 이 지역을 포함시키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년 전에는 두 나라가 국경지대에서 유혈 충돌까지 가는 상황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자국 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직접 참석하지 않고 총리를 대신 보낸 만큼 인도 정부가 중국을 호의적으로 대할 리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매체는 G20이라는 중요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추락한 위상을 목도한 중국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연일 거센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을 비춰봤을 때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벌어진 이 같은 상황에 더해 탈중국화에 앞장선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중국 경제를 타격시킬 만큼 대규모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며 주요 외신들의 감탄 섞인 보도가 연일 잇따르면서 중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의 경제매체인 더 에셋은 중국 시장에서 속속 철수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베트남에서 막대한 투자를 전개하면서 중국 경제를 막다른 길에 내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미국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암코르 테크놀로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방린에 지금까지 16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건립에 나섰고 오는 10월에 시범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 매체는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인 인텔 또한 마찬가지로 베트남 남부의 경제 중심지인 호치민에 15억 달러 규모의 칩 조립 및 포장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공장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인텔의 가장 큰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인텔의 베트남 투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바로 그동안 중국과 대만에 의존해왔던 칩 생산 기반을 베트남으로 모두 이전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텔은 이 부문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홍콩 매체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9월 11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에서 베트남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인 생산 중심지가 된 동남아 국가는 안정적인 정치와 저렴한 인건비를 비롯해 풍부한 인적 자원과 아시아의 첨단 공급망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지질학적 기점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전 세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 8월에 서명한 칩스 앤 사이언스 법에 따라
5년간 연간 1억 달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홍콩 매체인 더 에셋은 베트남을 상대로 한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뒷받침은 결과적으로 베트남의 반도체 수출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칩 공급망 붕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대만에 이어 대미 반도체 수출 3위로 올라섰으며 2023년 2월 반도체 대미 수출액은 5억 6,250만 달러로 2022년 2월에 3억 2,17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다. 뒤이어 홍콩 매체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의 막대한 투자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기업들마저도 베트남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가뜩이나 붕괴 직전에 내몰린 중국 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초에 한국의 한미반도체는 암코르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신생 생산기지인 방린의 베트남 지사를 설립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자 중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은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지난해에는 차세대 반도체 기판 사업의 확대를 위해 총 22억 7천만 달러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방린에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과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이라는 두 개의 법인이 자리 잡고 있다. 또 북부의 타이응우엔의 삼성전자 베트남 타이응우엔과 호치민시에는 삼성 HCMC C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의 베트남 법인 4곳은 2022년에 세후이익이 2021년에 대비해 16.28%나 증가한 46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뒤이어 이 매체는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국 내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시장의 다변화가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시아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베트남에 광범위한 투자를 펼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홍콩 매체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뿐만 아니라 2차전지 기업과 회로기판 기업들 또한 베트남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 당국을 당혹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의 첨단 소재 제조기업인 SKC는 베트남의 하이퐁시와 함께 반도체 및 2차전지를 비롯해 기타 녹색 분야의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 SKC는 한국 기업의 첨단 소재 진출을 위한 부지로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이자 물류허브인 하이퐁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하나마이크론 역시도 현재 400명에 이르는 베트남 현지 직원 수를 2025년까지 3,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경제 매체인 더 에셋은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베트남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나섬에 따라 중국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늘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서방 진영을 상대로 무책임한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 국가와 패권 경쟁을 펼칠 수 있을지 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홍콩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오랜 역사적 사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세계와의 교류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자국 중심주의를 무리하게 강요할수록 오히려 끝모를 망국의 길에 내몰린다는 사실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